한 20분 안에 여러분들에게 마포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지도를 보시면 한강이 S자로 흐르고 있고 S자에서 만나는 끝부분에 마포구가 있습니다. 서울의 서쪽의 관문, 여기가 바로 마포구입니다. 동쪽으로는 용산구, 중구, 그리고 남쪽으로는 영등포구와 강서구, 북쪽으로는 은평구, 서대문구, 또 서쪽으로는 고양시가 있습니다. 서울의 면적이 한 4% 정도 됩니다. 인구는 한 36만 명 정도 있고. 그런데 이 숫자들로만 마포구를 표시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숫자는 다음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마포구는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직주 근접의 끝판왕, 한강 프리미엄, 마용성의 대장주. 직주 근접 끝판왕이라는 게 여의도 5분, 광화문 6분, 강남 30분. 어느 곳을 출근하시든지 마포에서 출근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강 프리미엄. 한강을 남쪽으로 바라보는 아파트, 경의선 숲길, 월드컵 공원이 집 앞입니다. 서울에서 몇 안 되는 곳이죠. 세 번째 마용성의 대장주. 마포, 용산, 성동을 합쳐서 마용성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대장주로서 마포는 강남을 추격하는 신흥 부촌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볍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역사부터 알고 가면 더 재밌습니다. 그러면 과거 마포구가 원래부터 이렇게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조선시대로 돌아가 보면 마포나루, 여기는 원래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삼남에서 올라온 쌀과 세금들이 모이던 조선시대 최대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쌀, 소금, 목재, 젓갈 등 모든 물자가 마포나루를 거쳐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을청년 대홍수와 또 항구전쟁으로 인해 완전히 마포구는 쇠퇴했었고 그 이후로는 빈민촌과 판자촌이 형성됩니다. 특히 상암동에는 난지도라고 서울 쓰레기 30년간 쌓아 올린 거대한 쓰레기산, 매립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1960년대부터 서울이 확장되고 커가면서 마포 아파트가 한국 최초의 단지형 아파트로 들어섭니다. 마포가 점점 개발이 됐고, 그리고 도심 재개발과 환경 개선으로 인해서 월드컵 개최로 난지도가 월드컵 공원으로 바뀌었고, 2012년, 16년에는 경의선, 폐철도가 경의선 숲길로 재탄생합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는 아현 뉴타운이 입주를 시작하였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시대가 열립니다. 즉 브랜드 시대가 열리는 거죠. 마포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과거 낙후되어 버려지고 관심 없던 곳이 미래에는 재개발, 토대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버려졌던 땅이 버려졌던 쓰레기 매립지가 하늘공원이 되고 폐철도가 경의선 숲길이 되고 빌라 판자촌이 브랜드 아파트로 바뀝니다. 이게 새로운 마포의 힘입니다. 마포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중 하나가 바로 교통이죠. 출퇴근할 때 무엇보다 이 교통을 빠뜨릴 수 없으니까요. 무려 5개 지하철 노선이 지나갑니다. 출퇴근할 때, 특히 출근할 때 지하철은 아주 중요하죠. 서울 지금 버스 대란으로 버스 한번 타려고 했는데 못 타서 지각하기도 하니까요. 지금 그래서 지하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마포는 2호선, 5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가장 주목할 곳은 공동역입니다. 5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4개 노선이 만나는 환승역입니다. 마포에 산다는 건 서울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공동역을 보시더라도 공동역에서 여의도까지 5분, 공동역에서 광화문까지 6분, 공동역에서 강남까지 35분, 홍대 입구에서 강남까지 38분, 합정역에서 여의도까지 14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죠. 만약에 직장인 부부가 있다면 남편은 여의도, 아내는 강남 테헤란로. 가장 좋은 곳은 바로 마포입니다. 둘 다 30분 안에 갑니다. 그만큼 인생에서 출퇴근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하루 2시간 출퇴근하면 1년이면 480시간, 10년이면 4,800시간, 이게 200일. 마포에 살면 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좀 쉬어간다면 마포구에서 빠질 수 없는 자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 아시죠? 폐철도를 공원으로 만든 그곳. 서울에도 있습니다. 바로 경의선 숲길입니다. 용산에서 가자역까지 6.3km, 그리고 그렇게 연남동까지 이어지면서 그곳 또한 또 핫플이 되었죠. 조금 떨어져 있지만 망원동에도 망원 한강공원이라든지 망원 망리단길, 자전거 타고 피크닉하기도 좋고, 조금만 더 가시면 또 상암 월드컵 공원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이 있죠.
하늘공원은 석양질 때 가보면 여기 서울 맞아 하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서울에서 집 앞이 이처럼 커다란 공원이 있는 곳이 과연 몇 군데 있을까요? 마포구는 그 몇 군데 안 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아침에 경의선 숲길 산책하고 저녁엔 한강공원 자전거 타고 주말엔 하늘공원 억새밭 가고 이게 일상이 될 수 있는 곳이 마포구입니다. 또 마포구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상권,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마포구에서 만난다면 대부분 무슨 역이 떠오르시죠? 바로 홍대. 네, 홍대 입구역은 하루에 15만 명이 오갑니다. 그것도 10대에서 30대 가장 젊은 층, 그리고 외국인까지 10명 중에 한 두세 명은 외국인이니까요. 특색 있고 멋있어졌지만 요새는 더 상업화가 됐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프랜차이즈가 많아지고 임대료가 상승하다 보니 홍대 앞쪽 상권은 많이 좀 퍼져나간 것이 연남, 연희동이었고 지금은 합정 쪽으로 많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합정역 7번 출구 쪽에 보면 양화진 역사공원 방향으로 이어지는 한 190개 점포들이 있는데 분위기는 홍대보다 조금 더 로컬하고 감성적입니다. 세빈 문화숲 주변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가 과거 당인리 발전소였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 망원시장이죠. 망원시장에서 떡볶이 먹고 막리단길 골목에 있는 카페 가고 한강공원까지 산책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 사는 건 20년, 30년을 사는 겁니다. 홍대처럼 시끄러운 곳보다는 합정이나 망원처럼 좀 조용한 곳에서 살면서 문화도 즐기면서 나만이 가는 커피숍, 그든 맛집이 주변에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마포는 모든 선택지를 다 주는 곳입니다. 마포는 크게 두 지역으로 나뉩니다. 동마포와 서마포, 같은 마포구인데 완전히 다른 성격입니다. 동마포는 아현동, 공덕동, 용강동 그 주변입니다. 특징이 뭐냐? 첫째, 한강뷰 아파트, 용광동, 도화동 일대는 한강이 바로 앞이라 한강뷰가 나옵니다. 둘째, 공덕역, 여의도 4분, 광화문 6분, 주변에 또 대기업, SO일이라든지 효성이라든지 그런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또 셋째로는 대흥역 학원가. 2014년부터 학원가가 형성되어 지금은 대치동에서 넘어온 강사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재개발이 뉴타운이 거의 다 완료가 돼서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마포 자이 힐스테이트 라체스 등 유명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마표의 아파트 팔사 가격은 약 26억 선입니다. 비싸죠? 네.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반대인 서마포는 어떠냐? 서마포는 연남동, 성산동, 상암동, 망원동 그쪽을 말합니다. 그럼 특징은 뭐냐? 첫째로 문화 상권 중심, 경의선 숲길, 홍대, 합정, 망원 즉 젊고 감성인 동네입니다. 둘째는 월드컵 공원, 하늘공원 등 자연 인프라가 최고입니다. 세 번째는 대단지 아파트. 성산시장이 3,710세대, 상암 월드컵 파크 단지가 8,136세대. 네 번째는 재건축을 기대 중인 성산시장이 2026년 사업 시행을 목표로 열심히 진행 중이라는 거죠. 서마포의 가격대는 8사 기준으로 약 18억 선입니다. 동마포보다는 저렴합니다. 정리해보면 동마포는 업무 주거 중심, 서마포는 문화상권 중심, 동마포는 공덕역, 서마포는 합정역, 동마포는 한 26억, 서마포는 약 18억. 이제 동마포는 안정형 실거주, 이제 서마포는 재건축 기대.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의도 직장인이고 한강뷰를 원하면 돈 여유 있으면 동마포, 문화생활 중요하고 좀 조용하고 재건축 기대 있고 예산이 조금 타이트하다면 서마포. 물론 정답은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정답인 거죠. 가장 중요한 아파트.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알려진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줄여서 마레프. 2014년에 준공되었고 13년 차, 이제 그 정도 되네요. 14년 차. 3,885세대, 34평, 최근 가격이 25.7억. 아현역, 공덕역, 도보로 5분, 동마다 차이가 납니다. 경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흥역, 학원가, 도보로 10분. 또 일부는 가장 높은 데는 한강뷰도 좀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단지고 역과 가깝고 학원가도 있고
무엇보다 가장 만들어지면서 마포의 대표 단지가 됩니다. 그래서 마포 하면 대부분 마레프를 떠올립니다. 왜 그러냐면 뉴스에서든 유튜브에서든 어디든 신문에서든 다들 마포하면 마레프를 떠올리죠. 하지만 지금 가격은 이제 앞으로 대장은 지금 대장은 마포 옆에 있는 마포 포레스티 자이가 대장을 넘겨받았습니다. 최근 한 3년 정도, 2, 3년 전에 입주를 했고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음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마레프 건너편에 있는 마포자이 스테이트 라체스입니다. 지금 지어지고 있는 곳인데 아마 여기가 대장이 될 겁니다. 여기는 거의 평지고 마레프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성산시형 아파트입니다. 1986년 준공된 약 40년 차 3,710세대 마포에서 가장 대표되는 재건축. 그 대신에 여기는 세대 수가 많습니다. 근데 평형은 작은 거죠. 23평부터 작은 평형대라서 가장 큰 23평이 15.5억 최근 가격이. 지금은 조합은 됐고 26년은 사업 시행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월드컵 경기장에서 도보 5분, 그리고 일부는 한강뷰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불광천을 바로 옆에 끼고 있어서 산책하거나 운동하기 좋습니다. 또 한번 재건축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39년 아파트가 16억이면 재건축이 어떻게 될까 한번 그렇게 상상을 해보시고 한번 관심이 있다면 한번 공부 정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암 월드컵 파크. 여기는 1단지부터 12단지 다 합쳐서 8,136세대. 2003년부터 10년 전에 지어진 준신축급들 아파트고요. 여기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도보권이고, 그리고 디지털 미디 쪽에 일하신 분들이라면 여기가 아주 조용하고 아이 키우기는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세 군데를 들으셨는데, 만약 아무 조건 없이 예산이 있다면 어디로 가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마포의 마레프, 한강뷰 없지만 브랜드냐? 아니면 서마포의 성산시형, 평수는 작지만 새로운 재건축이 될 걸 기대하고 갈 거냐? 아니면 서마포의 상암 월드컵 파크 단지, 공원이고 대단지. 당신은 어디로, 어느 수위를, 한번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포의 또 큰 장점이 빠질 수 없는 게 학원가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학군인 거죠. 아파트의 가격 하방을 받쳐주는 게 학군이니까요.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마포에는 학군이 약했습니다. 아니, 없었죠. 대치동, 목동, 중계가 3군이었는데 2014년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때가 무슨 일이 있었냐? 마레프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생기고 새로운 엄마들, 새로운 가족들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아이 학원을 보낼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먼저 학교를 점령했고, 점령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러지만, 먼저 학교를 이제 많은 요구를 하면서 학교가 바뀌면서 또 그런 요구들이 학원가에도 학원에 수요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대응역 주변에 학원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초등학원 몇 개 생겼는데 점점 그 이후로 중고등 학원이 생겼고, 왜?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됐으니까요. 그러면서 대성 메가스터디 같은 프랜차이즈 학원도 들어왔습니다. 물론 대치동 목동만큼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고등학교 선택폭도 좁아서 중학교 때 넘어가시는 분들, 특히 애들을 학교 학원을 더 보내고 싶은 분들은 넘어갑니다. 어쩔 수 없이 여기도 한 10여 년밖에 학원 인프라가 안 됐으니까 마포는 목동 대치동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장 중이라서 아직 초등학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마포 대응 쪽으로 들어가시면 10년 후에는 괜찮지 않을까, 좀 웃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고 앞으로 만들어지기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마 마포가 마지막, 대응력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포는 시간이 흐를 만큼 더 좋아질 테니 학군이 학원이 한번 관심을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또 오늘도 생각보다 오래됐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포의 첫 번째, 교통 최강자, 5개 노선 공덕역, 여의도 4분, 광화문 6분, 강남 30분, 공항 직통, 그 다음에 직장인으로서는 출퇴근으로서 천국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 인프라 완벽, 경의선 숲길, 한강공원, 여의도 월드컵 공원, 홍대 합정 망원 상권, 대흥역 학원가, 일, 문화, 자연, 교육 모두가 있는 곳이 마포입니다. 세 번째, 투자 가치 상승 중, 마용성 중 핵심 지역, 마용성 중의 대장이라고도 할 수 있죠. 강남 3구 다음으로 주목받는 곳입니다. 2020년대 마포 평균가가 11억이었는데 2025년도에는 15억, 4년간 36% 상승했습니다. 강남보다 더 많은 상승을 했던 곳입니다. 마포가 강남보다 더 빨리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마포 사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마포를 알아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이 된다면 한번 주말에 마포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망원시장에서 떡볶이 먹고 경의선 숲길 걸으면서 여기서 살면 어떨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포 한강공원에서 자전거 타고 합정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우리 아이가 여기서 자라면 어떨까?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삶은 뭐지? 여의도 출퇴근이 중요한가? 아이 학원이 중요한가? 한강뷰가 중요한가? 아니면 재건축 수익이 중요한가? 마포는 모든 선택지를 줍니다. 동마포로 갈지 서마포로 갈지 마포 마레프로 갈지 성산 시영으로 갈지 합정 갈지 망원 갈지 당신이 선택하면 됩니다. 집 사는 건 무섭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돈이 오가는 결정이니까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10년 뒤에 그때 마포를 샀어야 하는데 껄껄껄 하면서 후회하는 게 더 무섭습니다. 2036년 어느 날 마포 아파트 거실에서 한강 바라보며 커피 한 잔 마시는 당신을 상상해 봅시다. 아이는 대흥역 학원 다녀오고 주말엔 경의선 숲길 산책하고 퇴근은 공덕역에서 5분이면 집에 도착하고 그 삶 상상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만드시겠습니까? 오늘 이른 아침 일찍부터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용기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내 집 마련 성공하실 겁니다. 마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디든 당신에게 맞는 곳을 찾으세요. 하지만 그 선택지 중 하나가 마포를 꼭 기억하세요. 오늘은 다 알려드렸고 궁금한 건 채널에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어, TJ님.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넓은 평수 평당가가 높은데 왜 고덕 그라시움은 평수가 넓을수록 평당가가 낮을까요? 보통 평수가 넓어질수록 평당가가 올라가는지 낮아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은 희재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대부분 사람들은 25평, 34평. 원래는 34평이었지만 지금은 가격이 오르면서 24평이 국민 평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당가로 나누면 대부분 25평이 가장 평당가가 높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접근하고 많이 사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거래가 있어서 25평이 가장 비싸고 그 다음으로 34평이 비쌉니다. 그런데 대형으로 갈수록 그 매수자가 줄어듭니다. 그만큼 수요자가 줄어들면 평당가는 낮아집니다. 보통 아이가 있는데 지금 말한 대로 올림픽파크 포레온, 고덕 그라시움이든 25억 정도, 30억 정도가 돈이 들어갑니다. 25평을
평당 1억 이상 주고 사는데 대출 이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40평, 50평 살고 싶지만 현재 상황들이 반영을 못하고 그냥 24평, 34평을 삽니다. 그래서 보통 25평이 가장 비싸고 34평이 그 다음. 그리고 대형 평수는 원래 그 가격보다 낮은데 올림픽 파크 포레오는 약간 특이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단지고 전국에서 다 알고 투자자들, 실거주뿐만 아니라 서울 투자자뿐만 아니라 경기도 투자자, 전국 투자자들이 원하는 곳이라 여기는 대형 평수도 잘 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같은 대형 평수 40대, 50평대가 있더라도 고덕 그라시움에 비해서는 더 인기가 있고 수요가 많고 사람들이 더 선호하기 때문에 여기는 대형 평수도 비싼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으면 대형 평수도 금액이 평당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대부분 서울에서 대형 평수는 40평 이상은 너무 가격대가 부담되면서 이게 가장 크죠. 또 1, 2인 가구 한 신혼부부인데 40평 사기에는 또 부담되고 넓고 해서 수요가 적다 보니 20평보다는 30평대가 조금 더 가격이 낮고 30평보다는 40평이 조금 더 가격대가 낮고 40평보다는 50평대가 평당가가 낮은 겁니다. 네, TJ님에게 이제 전해드리는 말씀 Q&A였습니다. 네, 궁금증이 해결되셨는지. 네, 오늘 마지막으로 Q&A까지 완료가 됐네요. 네, 다행입니다. 그러면 오늘 Q&A가 끝났고 주 5일 동안 아침에 일찍 들어오셔서 오늘 키레이님, 알로하이님, TJ님, 마til다님 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업데이트된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 오늘 아마 설문지 나가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조금 더 제가 그걸 반영해서 개선해서 다음 주는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즐거운 주말 되시고 뭐 부동산 자료라든지 그런 정보들은 제가 또 올려드릴 테니 채널 들어와서 확인하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희재님처럼 질문 주시면 제가 또 답변 명쾌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즐거운 하루 되시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